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BTV 뉴스는 인천의 군수구청장들을 모시고 그동안 주요 성과와 함께 후반기 구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김찬진 동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예. 지난 2년 동안 정말 예.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셨는데 예. 먼저 지난 2년간의 소회 예. 궁금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동구청장이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 취임식 때 보여주셨던 저에게 부여해 주셨던 임무와 책임을 제가 잊지 않고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동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 동구를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은 2년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여진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2026년 7월 1일 날은 제물포구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이 제물포구 탄생이라는 과업을 안고 있는데요. 남은 2년 동안은 제물포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동구가 제물포구가 탄생하면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지만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과로 좀 꼽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그래도 저희가 내세울 만한 성과를 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교육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구청장에 취임을 이제 하고 보니 이제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지만은 교육 환경이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교육 경비를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교육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안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교육 경비를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법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이상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교육 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한 1억 원 이상씩의 교육 경비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각 학교에서는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마중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교육 사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자중학교 이제 설립이 가시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문여중과 방문여고가 우리 동구에 있다가 송도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여자중학교하고 여고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금성구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부지를 이제는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통합부지로 좀 바꿔서 이제는 여자중학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중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동구에서는 오랜만에 들어오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최대한 명품학교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꿈드림 센터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영어 실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의 교육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둘씩 이렇게 풀어 나가고 계시네요. 예.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좀 원도심으로 꼽히는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도 좀 기대가 되는데 현재 좀 추진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동구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인천 동구가 아무래도 평범한 원도심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적지나 문화유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래된 구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인구가 지금 한 6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15,000세대 3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전역이 지금 재개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송림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예정대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림 6구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재개발이 지금 착공이 돼서 분양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림 4구역도 8월 달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지금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테이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펜스를 쳐서 동산고등학교 앞에 지금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송림 1, 2구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보상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수 화평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허가를 내주게 되면 급물살을 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송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대상인데요. 하반기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가 되면 거기도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많이 추진되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날 텐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교통 현안일 것 같아요. 이 청장님께서도 인천 지하철 3호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당위성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이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동구 지역에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천 지하철 이제 3호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동구에 필요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출마를 했을 때도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인천 지하철 3호선을 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지자체가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교통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통 향상 중에서는 지하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천을 놔두고 보면 지금 뭐 계양구나 부평구나 서구나 남동구 미추홀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도 서울과 많이 연결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만 지금 인천 지하철에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도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서큘레이션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은 BC 값이 너무나 나오지가 않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우선적으로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라 그리고 동구, 중구 내륙 그리고 송도 신도시까지만 연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추진해서 BC 값이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제 임기 동안에는 국토부에서 반드시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송림 오거리역, 동인천역, 현대제철역에 3개가 생겨서 우리 동구가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교통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민들을 위한 뭐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많이 주력하고 계신데 현재 추진 사항이나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우리 동구가 면적도 좀 적고 그리고 53% 정도가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수로 매립지, 북송포구 매립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립은 2021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상당한 그 토지 면적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거기가 무허가 횟집이 6개가 있어서 거기가 아직 그 매립이 다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상부 구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 동구청이 나머지 부분을 보상도 하고 매립을 하겠다. 그래서 비관리청 사업 인가를 인천해수청에 낸 상황입니다. 6월 달에 냈는데 그게 이제 7월이나 8월 달에 이제 허가가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인천해수청을 견인을 해서 상부 구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상부 구조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녹지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문화체육시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주차장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십자수로 매립지가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많은 문화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금창동 쪽에 숭인 지하차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숭인 지하차도가 이제 내년 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그쪽에 금창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획기적으로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해안 산책로 쪽에 복합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착공을 할 예정인데 이 복합 건축물이 이제 내년 9월 달에는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완성이 된다면 지금 송도 신도시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이슨 24가 있는데 거기처럼 전시 공간이나 문화시설이나 석양이 질 때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지금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도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곳 3개를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동구에도 정말 많은 휴식 공간이 생길 것 예,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특히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혁신지구 조성 사업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계세요. 예. 지난해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 혁신지구가 좀 어떤 사업이고 만약에 지정이 예.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회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화수부두가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물고기도 많이 잡혔고 어선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쇠락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화수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HD인프라코아나 나머지 부분도 노후화된 공장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수부두를 탈바꿈시키고자 국토부에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이제 제가 한번 공모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방향은 좀 맞았는데 부지가 좀 적어서 후보지로만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말은 일단은 방향이나 조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조금 보완하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보완하라는 것은 그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인근에 주거부지가 있는데 이 주거부지를 이게 같이 이 그 범주에 좀 포함시키라는 그런 국토부의 언질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거재생 사업으로 그 화수부두에 있는 그 구옥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도 하고 주민 의견들 청취도 하고 구의회 청취도 하고 시의회 청취도 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6월달에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국토부에다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실사단이 와서 저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갔고요. 저는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이나 8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구비도 한 250억 투입을 하고 시비도 한 250억 투입을 하고 국토부에서 한 1,0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 노후화된 공장지대를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제 임기 동안에 꼭 성공을 하고
분명히 착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 예. 결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 동구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바로 동인천역 일대잖아요. 예, 예, 예. 사실 근데 이 일대에 대한 복합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래도 예. 인천시가 그래도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얼마 전에도 발표를 예. 했는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 동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동인천 북광장, 송현자유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일대를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그중에서 우리 동구만 놔두고 본다면 그중에서도 1번이 동인천 북광장 인근에 있는 지역을 둘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권이 지금 현재는 LH에 있습니다. LH에 대한 사업권이 이제 조만간 우리 저기 그 인천시로 이제 사업권이 넘어오면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8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보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구체적인 용역과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 이제 그 우리 그 송현 자유시장에 있는 중앙상사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끌어온 해묵은 고질적인 좀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우리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주민들, 해당 주민들 그리고 우리 동구청이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시가 계획한 대로 우리 동인천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키고자 야심차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은 진짜 동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요.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이번에는 계획대로 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인천시가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2026년 7월이죠. 예. 그러면 이제 동구가 중구 내륙 지역과 함께 갇힌 재물포구로 예.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예. 출범을 하게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 준비하시느라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바쁩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러니까 2022년 8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유정복 시장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서구는 검단구하고 서구로 분구를 하고 중구는 중구 내륙과 그리고 이제 영종구로 좀 분구를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중구 내륙을 우리 동구하고 통합을 해서 재물포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즉각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올해 1월달에 드디어 이제 그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부터 쭉 준비를 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재물포구 탄생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직 개편도 해서 구출범 준비국 내에 구출범 준비과도 만들고 3개의 팀을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 설명회도 그간 몇 번 했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주민들의 대표를 모은 그 소통 협의단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 우리 동구청이 협력을 거쳐서 재물포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인데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많이 받아서 재물포구가 탄생하는 마중물로 삼는 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없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수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임기 중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후반기 구정 운영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가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면적도 좀 적고 또 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만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선도적으로 많이 인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재물포구가 탄생이 되는데 재물포구는 우리 인천 동구가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과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물포구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차, 4년차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격려와 응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서 활기찬 동구 만들어 가시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